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파나진 말씀드립니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건의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 금액 자체가 적진 않죠. 적진 않은 금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금 유출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제가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거는 파나진과 별도로 여러분들이 대박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HLB 파나진입니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그죠? 87억 9,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616억이죠. 자본 총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 총계 대비해서 14.25%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보면 이제 놀라실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현금 유출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현금 유출은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좀 안심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불리한 점은 또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HLB 그룹이 요즘 워낙 잘 나가고 있고, HLB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파나진도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이미 됐기 때문에 과거의 파나진이 아니고 HLB 파나진으로서 HLB 그룹의 후광 효과를 분명히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LB 그룹 자체는 HLB 자체도 그렇고요. 계열사들도 그렇고 되게 10배거, 10배 이상의 시세를 과거에 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HLB 파나진 같은 경우도 뭐 10배는 아니다 하더라도 몇 답을 정도는 좀 내는 그런 패턴으로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HLB 대장주 HLB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10배 정도 시세를 2019년도에 이때 냈죠. 그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계열사로 있었던 HLB 생명과학이라고 있죠. 네, 이 계열사도 마찬가지로 10배 정도의 시세를 냈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HLB 파나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19년도에는 편입이 안 됐죠. HLB에. 네, 그래서 시세가 이때는 신통찮았죠. 네, 파나진이었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죠. 계열사로 편입이 돼서 이제는 후광 효과를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게 이게 발생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좀 부담이 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그 공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기다 기재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봤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거죠. 네,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주가 자체가 한 4,7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환 가격을 뺀 가격, 전환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3,489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한 1,200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1,200원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여기 산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손실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부채거든요. 네, 부채입니다. 근데 갚을 부채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갚을 부채가 더 늘어났다는 것으로 현재 회계 기준은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 1,200원 선 정도가 전환 가격보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행한 주식수 자체가 한 760만 주입니다, 여러분. 그죠? 760만 주예요. 그러면 얼추 이것만 잡아도 한 90억 정도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다만 이제 90억 정도로 손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신 바대로 이제 그때 전환사채 발행할 당시 주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 단기에 인식한 손실액을 더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내렸죠. 주가 자체가 그 발행할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 마이너스 90억에서 조금 손실액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계산된 손실이 87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죠? 87억 정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보다는 이 첫 번째 요건에서 손실이 일단 커진 것이고, 요게 이제 87억이라고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장부상으로 인식하는 손실입니다. 따라서 현금은 유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장부상으로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올랐다면 주주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주가가 올라서 더 좋은 상태에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 거래 손실이 났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불리한 점은 뭐냐. 근데 여하튼 이걸 손실로 장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본 잠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질 때는 자본 총계 대비해서 뭐 손실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본 잠식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실이 자꾸 커지면 그만큼 재무적으로는 외관상 재무제표상으로는 불리하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 그런 약점이 파나진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난 3분기 대비해서도 보면 자본 총계가 한 619억 정도인데 단기 순손실이 한 100억이 좀 안 되잖아요. 대충 보면. 그러니까 619억 대비해서 손실이 한 100억 정도 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죠? 자본 총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회계상에서 외관상으로 불이익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 이걸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금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리할 점이 없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장부상의 그 손실 금액이 난 부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이유는 없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리한 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여러분 이 전환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계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파생상품 손실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그때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연히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나 회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부담 가질 게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그 손실이다. 이렇게만 그냥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네, 이해도 안 가고 진짜 그런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환 가액보다 주가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장부상으로 평가 손실이 그만큼 늘어난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HLB 파나진이 이번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간의 단일가도 그 공시가 난 다음에 오히려 1.7% 상승을 했네요. 그죠? 이 부분을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HLB 그룹으로 어차피 2023년도에 여러분 HLB 파나진이 바뀌었잖아요. 상호 변경이 여기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HLB 그룹으로 완전히 편입돼서 HLB의 리버캄랄리주맙의 신약 승인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 그룹의 HLB의 주가를 결국은 이제 흔든다 하더라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올라갈 자리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HLB나 HLB생명이 10배가 10배를 과거에 냈던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 HLB 파나진도 이제 뭐 더블 정도도 못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한 50% 정도밖에 못 오른 상태입니다. 몇 더블 정도 시세를 이 3,500원 대비해서 몇 더블 정도의 시세를 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하지만 뭐 여하튼 파나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호재나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주가를 예상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제대로 하고 진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소통을 저하고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시간 문자도 계속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좀 크게 내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느냐. 여러분이 종목명 그냥 HLB 파나진이니까 파나진 이렇게 문자를 주세요. 파나진이라고 여기 그 번호 바뀐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이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소통방 입장을 하게 해드리고 실시간 문자도 지속드리면서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케어할 겁니다. 이거는 뭐 100% 무료고요.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은요, 이런 영상은 제가 매일 찍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매일 찍을 수가 없는 반면에 이 문자 소통방은 제가 매일매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꼭 문자 주셔서 좋은 매매 하는데 꼭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드릴 거거든요.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박주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가 주면서 잡주면서 그 무상 퍼센테이지만 높여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풀을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0,000원 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 주 내지 3,0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내지 3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내지 3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빨간 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천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000%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 12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 내지 5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한 주당 자산가치도 3 내지 7만 원 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은 0.2 내지 0.5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1배수까지는 못 돼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블 내지 3더블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예. 자, 요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 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OE 좋고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배수, PBR 배수 봤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